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팀 페리스 책을 공유해 드리고자 해요. 네, 이 책은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고의 효율을 내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중요한 거에 4시간만을 투자하고 계신지, 정말 나에게 비효율적인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뉴 리치와 유해자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드리고자 해요. 회사를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 생활에 너무너무 만족을 하시고 난 여기에 열정을 불타오르고 있어. 그리고 회사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 그런 분들은 이 책을 바로 덮으셔도 되세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부터 회사의 9 to 6인 삶을 벗어나서 정말 백만장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초기에 조금 더 투자하시면 되세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뉴 리치와 유해자의 차이를 아세요? 뉴 리치라는 거는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뉴 리치, 선택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해자라는 거는 모든 걸 아껴두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거고 퇴직 후에는 어떤 연금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내가 자산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 꾸며야 되고, 내가 성공한 다음에는 어디를 여행 다닐 거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당장의 삶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삶을 살 것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유해자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뉴 리치하고 유해자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백만장자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거에 성공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면 뉴 리치의 삶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유해자가 아니라 뉴 리치의 삶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팀 페리스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60세가 됐을 때, 70세가 됐을 때, 80세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짧게는 7일, 한 달, 6개월, 1년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니? 그리고 이분이 강조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정말 열정을 불태우고 내가 여기에 정말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친듯이 도전을 했다면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고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또 다시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든, 이렇게 짤막한 삶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단기간에 나는 은퇴 후에 뭔가를 할 거야가 아니라 짤막하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 라는 것을 목표하고 계획하고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이 목표를 정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목표를 내가 50년, 60년을 미리 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너무 많은 환경들이 있고 변화가 있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변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의 말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말들이 똑같아요. 환경에 적응해서 나가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목표를 변경해 나가는 거죠. 그거를 팀 페리스는 짧게 정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팀 페리스가 하루에 4시간만 일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간결하게 얘기 드리면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루 동안 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해서 내가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회사에 한 예를 들면 회사에 출근을 해서 나는 오늘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안서를 써야 돼. 나의 오늘 하루 목표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일은 제안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안서 쓰기 전에 업무일지도 써야 되죠. 주간 보고서도 써야 되죠. 매출 예상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잡무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잡무들을 쭉 나열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은 뭐지? 그 외적인 거는 모두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그 중요한 일들을 리스트를 시켰을 때 자신한테 정말 중요한 일을 제외한 나머지 가장 단순하고 하기 쉬운 일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회사에 출근해서 많은 일들을,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지하철에서 내가 오늘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팀원들한테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고 오늘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계속 그려요. 그리고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은 뭐가 있다라는 걸 리스트업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출근을 해서 일지에다 적죠.
노트에다가 오늘 뭐뭐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적지만 그 중에서 머리가 복잡하거나 정말 하기 싫거나 이럴 때는 중요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보다는 단순 업무를 먼저 하고 있어요. 단순 업무를 해서 중요한 업무들 뒤로 밀려요. 왜냐면 이건 빨리 끝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빨리 끝나는 업무들 먼저 해치워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팀 페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런 쓸데없는 일들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점은 회사 오피스 환경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실정에는 많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9 to 6가 안 된다면은 탄력 근무제를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진짜 내가 이 회사에 어떤 걸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어볼 수 없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위에 팀장이라는 부서장한테 물어볼 수가 없다면 나는 오늘 딱 한 가지를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의 목표와 회사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머리가 쓰기 싫거나 골치가 아프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일들이다. 그래서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처리돼야 되는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지끈지끈한 일들은 뒤로 밀려서 야근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을 무조건 9 to 6라는 그 근무 시간에 무조건 근무를 해요. 그럼 그 근무 시간에 모두 일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만 봐도 대리님들만 봐도 어떤 여행을 갈 스케줄을 잡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들 도서 제출해야 되는 그 목록 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터넷 서핑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업무를 위해서 물리적 환경으로 9 to 6를 정해놨지만 그 물리적인 환경에서 회사 일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물다라는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회사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분들도 카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인 SNS를 활용을 하면서 9 to 6를 물리적인 시간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페리스가 강조하는 것은 또 뭐냐면 환경 설정이에요. 어떤 환경을 설정해라? 회사에서 9 to 6로 시간을 죽이지 말고 정말 프리랜서로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개인만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회사에 한평생 너 9 to 6로 살아갈 수 있겠니? 9 to 6로 그렇게 매어서 살 거야? 아니면은 그 고정된 월급 때문에 너의 모든 삶을 9 to 6로 해서 정말 회사에서 주어지는 휴가 일정 열흘에서 15일, 20일 정도 많게는 그 휴가 일정만 1년에 휴가를 가고 가장 성수기 때 가고 가장 비수기 때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삶을 살 거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이 정말 만족하시다면 거기 계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 회사 생활을 빨리 벗어나서 내가 자유로운 시간으로 자유롭게 뭔가를 살 수 있다면은 그걸 빨리 선택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두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를 목표를 계획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그거예요. 4시간만 일하되 나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일에 4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혹시 서류 정리한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서류 정리해야지 하면서 나 매일 하면 이걸 폴더를 좀 정해야 되겠어 하고 폴더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파일을 찾으려고 하니까 파일을 잘 못 찾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폴더를 나중에는 업무를 효율화시키려면 이 폴더를 좀 체계화시켜서 번호를 넘버링을 다시 하고 업무별, 날짜별 뭐 이런 과제별로 이제 뭔가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폴더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주간일지 뭐 이런 것들을 쓴다고 1시간씩 투자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큰 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 되면은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나의 목표를 달성할 때 꼭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필요 없는 것들을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백만장자가 되고 싶고 행복한 삶을 꾸리고 싶고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다라면요, 여러분 뉴리치와 유해자의 차이를 꼭 아셔야 되세요. 지금 당장의 뉴리치와 유해자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뉴리치라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to6에서 만약에 프리랜서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에서 시간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기간에 봤을 때 이 회사에 내가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진 지 오래예요. 삼성물산도 무너지고 있고 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한평생 담을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열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저만 봐도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았었고, 내가 어떤 팀을 운영한다는 것도 너무 좋았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성과를 낼 때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그 일을 하면서 팀원들이 주말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줄 수가 있네? 아, 강요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가 있구나 라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서 일과 가정과 나의 개발을, 자기 개발을 동시에 세 가닥 머리를 닦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엄마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쪽 직장 일에 조금 포커스를 두다 보면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고, 학교 행사 있어가지고 가야 돼서 회사 일에 좀 빠져야 되고, 가정 그러다 보면 뒷전이 되고, 자기 개발이 어디 있어요. 집에 오면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밥하기 바쁜데요. 남자분들도 똑같아요. 결혼을 하셨던 결혼을 하지 않으셨던, 뭐 회사 생활이 끝나고 나면 회식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뭐 어떤 모임에 더 참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야근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평생 이런 삶을 살 것인가? 9to6인 삶에서 정말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일어나서 회사에 미친 듯이 일을 해주고, 정말 쉬지도 않고 정말 일했어요. 일하고 점심 먹고 또다시 일하고, 그러면서도 생각의 한편에서는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을까? 뭐 힘들어하는 일은 없을까? 정말 어떨 땐 이럴 때도 있었어요. 학교 준비물로 사진을 뽑아 오라는 거예요. 친인척들 사진, 그 다음에 계절별로 어떤 사진을 뽑아 오라고 하는데, 그 사진이 당장에 어디 있어요. 그 사진이 없으니까 내일까지 준비물을 당일날 알려주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누구한테 부탁할 데도 없고, 저는 주변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부모님이 주변에 계시지 않았고, 시댁도 가까이 있지가 않고, 그렇다고 주변 분들한테 매번 이렇게 신세지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사진관을 인터넷으로 네이버에서 찾아서 가까운 사진관을 검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 핸드폰에 있는 구글 포토 이런 데 있잖아요. 있는 사진들을 긁어 모아서 빨리 인쇄 요청을 카톡으로, 요즘에는 카톡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인쇄 요청을 해놓고 그거를 찾아다가 다음날 준비물을 챙겨준 적도 있었고, 어떤 날은 준비물을 살 수가 없어서 저녁에 아이하고 같이 마트에 가서 뭐 요구르트 병을 한다든지, 어떤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계란판을 들고 오래요. 근데 당장에 계란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계란판도 12구짜리인가? 아, 그걸 들고 오래요. 그러면은 편의점에 파는 건 6구, 8구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계란 한 판을 사다가 막 토능을 잘라서 이렇게 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나 이 삶을 살아야 될까? 시간에 쫓기면서 언제까지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이런 삶들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을까? 되게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배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 부서장님들한테도 물어봤고, 결혼을 한 부서장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랬더니 나는 곽 팀장이 잠깐 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가 크는 이 시기는 엄마가 너무나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본인만 꾸준히 노력할 수 있다면 다시 복직하시거나 재도전하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콘텐츠를 연구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일들은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 선생님들이 어떤 열정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힐링이 될 만한 어떤 콘텐츠의 주제를 발견을 하고 그거를 녹화를 하고 제작을 해서 연수 시장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자부심 있고 좋은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주말에 출근을 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는. 단지 아이와 집에 어떤 일이 없을 때만요.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 때랑 미취학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커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 해보시죠. 어린이집에서는 그나마 5시, 6시까지 보육이 돼요. 그러면은 뒤에 한두 시간만 베이비시터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초등학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도 9시 전에는 등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 저는 분명히 9 to 6인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8시에는 출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서 어떻게든 지하철을 타고 아니면 차를 끌고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그게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저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이렇게 삶을 살 수는 없겠다. 시간적인 자유를 가져야 되겠다.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요. 과감히 그 직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네, 그 남들은 다 가고 싶어하고 남들이 원하던 삶이었지만 저는 과감히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렇지만 절대 후회스럽지 않아요. 지금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어요.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개발과 그리고 책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내가 나의 말로 어떤가를 표현하면서 내 지식이 쌓이는 것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나만의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찾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수입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내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저는 4대4의 법칙을 따르거든요. 네, 자기개발사, 그 다음에 생계를 위한 어떤 돈을 버는 행위, 경제적 활동을 하는 행위 4,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해주는 시간은 4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시간은 뭐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런 다른 잡다부리한 일들에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44 법칙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더 많은 지식들이 쌓이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1년 후, 2년 후, 3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그런 삶들을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제가 다시 돌아가면 뉴 리치와 유해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기 예로 나와 있어요. 유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해자는 자신을 위해 일한대요. 그럼 뉴 리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서민갑부에서 나오는 부자들은요. 내 노동력이 들어가요.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집 가풍이야.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손맛을 놓치면 안 돼. 내가 빠지면 그 집은 무너져요. 그거는 유해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차곡차곡 모아서 나는 은퇴 후에 뭔가를 할 거야 하라. 그리고 아니면 내 가게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야. 이거는 내가 하루만 그 직장에 나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 해요.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뉴 리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 됐던, 장치가 됐던, 플랫폼이 됐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유해자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한대요.
이거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거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뉴 리치의 생각은 달라요. 일을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일만 한대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한다는 거는 내가 이 일이 좋건 싫건 간에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 리치는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최고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에만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투자했는 게 정말 가치가 있어. 청소하는 게 나한테 정말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난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어. 이게 설거지를 하는데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3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투자하는 30분이 정말 나의 일에 효과를 내기 위한 일인가?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간 보고서 업무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올 연말에 있을 어떤 사업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한다라든지. 왜냐하면요,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저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료 리서치를 많이 해요. 팀 페리스가 그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다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꼭 필요한 그 시기에 보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논문이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많이 리서치를 해놔요. 그런데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읽었잖아요. 그걸 프린터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다시 리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시간 허비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장단컨대 많이 있어요. 자료를 많이 모아뒀다가 그걸 막상 쓰려고 하면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여기는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방송을 위해서 내가 요 챕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챕터만 보는 거예요. 전체는 물론 다 읽어요. 읽은 다음에 내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핵심만을 전달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을 하는 거죠. 이 전체적인 책에 대한 이해나 바탕이 없으면 이 한 구절을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걸 충분히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다 읽어요. 읽는다고 이 전체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내가 꼭 전달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만을 추려서 그걸 핵심적으로 전달을 하고 다시 리뷰를 한 다음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유해자는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요. 뉴 리치는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유해자는 일찍 또는 젊어서 은퇴를 한대요. 나는 여기서 빨리 은퇴할 거야. 나는 5년 후에 은퇴를 해서 내 사업 뭔가를 할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지금 정말 조금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요 순간에 버티면 나에게 목돈이 어느 정도 모일 거고 이걸로 내가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을 살 거고 이런 것들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뉴 리치는 회복기와 모험기를 인생 전반에 걸쳐 고르게 배치를 한대요. 회복기와 모험기를 인생 전반에 걸쳐 고르게 배치한다. 회복기와 모험기를 인생 전반에 거쳐 고르게 배치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모험기라는 건요, 미니 은퇴래요. 미니 은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팀 페리스는 아주 짤막하게 잘랐어요. 모든 시간을, 인생의 시간을 지금 일주일 후, 지금 당장 6개월 후, 1년 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5년 후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 목표를 정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포기도 너무 쉽고 그걸 달성하기도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들도 많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들을 먼저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회복기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정말 하고 싶은 취미가 있었어. 내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어. 근데 저는 피아노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럼 그 피아노를 한번 배워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니 은퇴기, 모험기. 뭐냐면은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죠. 근데 팀 페리스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거는 두려움이 뭔지를 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운 게 뭐야?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게 두려운 게 뭐가 있으세요? 지금 내 생활에 인간들은 미치도록 싫어하는 게 변하는 거래요. 정말 죽도록 싫어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내가 안전하지 않을까봐 변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모험을 즐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험을 할 것인가? 내가 이걸 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뭔가? 이 모험을 떠나서 내가 정말 두려운 게 뭘까? 그걸 정의하래요. 내가 이걸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최악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업을 했어. 이 사업이 실패를 했어. 그러면 이 최고의 시나리오는 나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면 돼.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뭔지를 리스트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짤막하게 목표를 정하시고 두려운 것들을 헤쳐나가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팀 페리스는 길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퇴 후에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서 짧게는 일주일, 짧게는 6개월, 1년 동안 내가 어떤 목표를 할 것이며 어떤 모험기를 가지고 어떤 회복기를 가질지 짧게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배치를 하라는 거죠. 활동을 그만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걸,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지금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것만 하고 나면 내가 나중에는 50이 지나서 60이 지나선 이런 삶을 살 거야. 아유,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은 안 행복해도 되나요? 지금 그러면은 힘들어도 그거 꾸역꾸역 참아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당장 일주일에 어떨 때 행복할까? 내 목표는 무엇일까? 6개월 후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될까? 이거를 짧게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하고 나면 나에게도 쉼이 있고 또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흥분시키는 일을 하라. 당신을 흥분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해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갖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사는 사람. 나는 은퇴 후에는 이것도 살 거고, BMW에 이런 차를 하고 베푸뜨기 아저씨가 되어 있을 거고, 여행도 이렇게 다닐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뉴 리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도구나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면 그것도 좋대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되고 싶은 모든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구나 장치를 포함해도 되는데 이 도구나 장치가 수단이나 보너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해자는 직원보다 관리자가 돼야지. 나는 책임을 맡고 싶어. 나는 책임자가 될 거야. 나는 팀장이 될 거야. 그리고 난 이걸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뉴 리치는 관리자도 직원도 아닌 소유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관리자도 직원도 아니라 나는 이거를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해자는 나는 엄청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뉴 리치는 일정표와 각 실행 단계를 포함해 정해진 꿈을 추구한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갖고 엄청 많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드렸죠.
팀 페리스 같은 경우는 일정을 길게 보기보다는 짧게를 보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실행 단계를 포함해서 정말 정해진 꿈을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꿈을 너무 크게 이렇게 막 가졌을 때 그걸 실행하기가 힘들잖아요. 난 6개월 안에는 뭔가를 할 거야. 난 1년 안에 뭔가를 할 거야. 이렇게 짧게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 실행 단계에 정해진 꿈을 추구하고 그거를 달성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근데 그 말을 물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답을 끌어내기는 너무 모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이 뭔지, 실행하고자 하는 게 뭔지, 성취하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을 때 공통분모로 나올 수 있는 건 행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간 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해왔고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행복, 어떤 게 행복인데? 왜냐하면 행복도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행복과 슬픔은 동시에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거지? 라는 거예요. 행복의 반대는 말은 무엇일까? 슬픔 아니다. 사랑과 증오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행복과 슬픔도 그런 관계에 있다.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게 완벽한 예의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고 행복의 반대는 반박의 여지 없이 지루함이래요. 행복의 반대는 지루함이다. 행복의 반대는 지루함이다. 50대, 60대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굉장히 막연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취미생활도 많이 하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몸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죠. 그만큼 지루하기 때문이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실 땐 없으세요? 그게 지루함인 거예요. 그런데 흥분이야말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복의 동의어다. 흥분이야말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복의 동의어다라는 거예요. 흥분은 만병통치약이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흥분은 만병통치약이다. 흥분은 만병통치약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열정이나 행복을 추구하라고 권할 때 사실 그들은 똑같은 하나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그건 바로 흥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뭔가를 했을 때 굉장히 흥분되거나 즐거울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학예회를 했어요. 학예회에서 오카리나 발표를 하고 댄스를 추게 되는데 그거에 너무 흥분되어 있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연습을 하면서 그거에 즐거워하더라고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나를 흥분시키는 거. 여러분들을 흥분시키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흥분시키는 거? 나에게 변화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을 받아주거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을 읽고 남겨주거나 아이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할 때 흥분이 되거든요. 여행을 계획하거나 여기 가서 뭔가를 해야지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고 있고 흥분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흥분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으실 거고 1년에 단 한 번도 흥분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흥분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어떨 때 흥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쫄깃쫄깃해질 때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흥분할 때는 언제인지, 아, 나는 이래서 정말 행복하구나, 난 이래서 되게 흥분되구나, 내일 이걸 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이 돼 라는 경우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에 되돌아오자. 당신이 물어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가,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가,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가. 여러분들을 흥분시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행복하기로 선택했어요.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밖에 한번 보시고 네, 기쁜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화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시고 신랑이 오시거나 주변 분이 오셨으면 그래 수고했어 그래 힘들었지 라는 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